지금 그나마 시장이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반년에 걸친 계속되는 폭락장으로 인해 가지고 다들 지칠 만큼 지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렇게 지친 시장 한복판에서 이상한 숫자가 하나 나왔다는 점인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코인 카드에 충전한 돈이요, 사상 처음으로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시장은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카드에 넣은 돈은 역대 최고치라는 거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거는 그 돈의 88%가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오늘은 이 질문 한 개만 따라가 볼 예정이고, 마지막에 왜 리플에 XRP가 서 있는지 보이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 13조 원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코인 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교통카드 충전하는 것처럼 코인을 미리 넣어두고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일반 카드처럼 긁는 겁니다. 페이먼트 스캔이라는 해외 데이터 회사가 이걸 추적하는데, 이 카드들에 들어간 돈이 누적 13조 원을 넘어섰고요. 올해 들어서만 82%가 증가하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결제액만 1조 2천억 원이 넘어가는데 이것도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대체 뭘 충전을 한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결제된 돈의 88%가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변하지 않는 코인입니다. 미국 달러 가치에 묶여 있어가지고 한 개가 항상 우리 돈 1달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코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로 만든 미국 돈을 지갑에 넣고 그걸로 밥값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커지는 진짜 사용하는 돈의 수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점은 실제로 이 성장 자체가 시장 전체가 약세장에, 이 폭락장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죠. 과연 실제로 돈은 누가 벌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테더, 서클 같은 곳들인데 이 회사들이 돈 버는 방식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은 회사는 그 돈으로 미국 국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안전한 채권을 사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회사가 전부 다 가져갑니다. 이 판에 깔린 돈이 전 세계에 400조 원이 넘어간다는 거고,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장사죠. 근데 지난 6월 말 이 구조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비자랑 마스터카드, 아멕스, 블랙록, 구글까지도 140개가 넘는 기업이 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했다는 건데, 이름이 오픈 USD인데요.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이자를 발행사 혼자 먹지 말고 참여한 회사들이 나눠 갖자라는 겁니다. 물건을 팔아주는 쪽에서 왜 이자는 너희만 먹냐 이러면서 자기 브랜드를 차린 거죠. 그리고 발표 당일 기존 강자였던 서클의 주가는 하루에 17% 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 명단에서 서클도 테더도 페이팔도 전부 다 빠졌는데요. 그 명단에 리플이 들어가 있고, 이게 왜 이상한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리플도 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진 회사거든요. RLUSD라고 해서 벌써 2조 원이 넘는 규모로 커진 코인인데요. 그러니까 리플은 기존 발행사들을 겨냥한 연합군 테이블에 자기 코인을 손에 든 채로 앉아 있는 겁니다. 양쪽에 다 발을 건치 유일한 회사인데 왜 카드 공룡들은 서클은 밀어내면서 리플은 안으로 들여왔을까요? 그 정답의 실마리는 이미 작년에 나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당시 마스터카드가 조용히 발표한 게 하나 있었죠. 저희 채널에서도 한 차례 다뤘었는데, 작년 11월 당시 마스터카드 측에서 조용히 발표한 게 있었죠. 미국의 정식은행 그리고 리플과 손잡고 카드 결제의 정산을 리플의 블록체인 위에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산이 뭐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카드를 긁으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거기서 끝이겠지만 그 뒤에서는 카드사랑 은행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하루에서 4일씩까지도 걸렸어요. 그걸 리플의 장부 위에서 몇 초 만에 끝내보자는 실험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정식 허가받은 은행이 공개 블록체인으로 카드 거래를 정산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럼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앞면에는 사람들이 카드에 13조 원을 충전하고 있고요. 그 뒷단에서는 카드사들이 정산 파이프를 블록체인으로 갈아 끼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첫 번째 실험 무대가 무려 리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점은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 핵심입니다. XRP를 주식 같은 증권이 아니라 금 같은 상품으로서 미국 연방법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는 법인데요. 이게 통과만 돼준다면은 XRP가 눈치 보지 않고 정산에 쓰이는 진짜 돈으로 가능할 수 있게 될 거고, 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통과 시에 연말까지 XRP 펀드로 5조 원, 그리고 많게는 11조 원까지도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XRP의 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파이프가 이미 깔렸고요. 시장에 물은 차오르고 있고요. 수도꼭지 하나가 남은 상황. 클래리티 법안만 통과돼준다면은 XRP 가격에 엄청난 상승 견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나오죠. 그 타이밍이 도대체 언제냐? 번째에 나온 신호 3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먼저 비트와이즈라는 대형 운용사의 유럽 리서치 총괄이 이번 7월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 논리가 재밌어지는데, 지금 시장 대부분이 10월쯤 바닥이 올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10월달을 기다리면은 스마트머니들은 그 전에 미리 사고요. 그래서 바닥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명절 기차표랑 주석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갑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30일 동안 소액 투자자도 중간 고래들도 그리고 그동안 매도만 했었던 대형 큰손들까지도 전부 다 매수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죠. 결국에 지금 시장의 매도세, 파는 손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방향 자체가 겹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 자체 신호를 살펴보면요.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펀드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는데 XRP 펀드에는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리플 지갑의 활동량은 2주 만에 72% 증가했고 빚을 내가지고 투자한 물량들은 청산돼서 1년 만에 가장 가벼운 상태가 됐습니다. 가격은 바닥인데요. 그 밑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걸 전부 다 겹쳐보면요. 앞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한 가지로 보입니다. 이번 여름에 시장 전체가 바닥을 다지고 스테이블코인과 카드 결제 인프라가 커지는 흐름 위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방아쇠가 되는 그림들. 근거는 오늘 보신 그대로예요. 하락장에서도 안 꺾인 결제 수요. 이미 깔린 정산 파이프. 여기서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가격은 꺾여도 쓰는 돈은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코인카드에 쌓인 13조 원의 정체는 결국에 디지털로 만든 미국 돈이었고요. 카드 공룡들은 그 판을 직접 먹으려고 연합을 만들면서 리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리플의 블록체인은 이미 카드 정산의 뒷면을 실험하는 무대가 됐고요. 이제 남은 건 XRP를 진짜 돈으로 인정해줄 법안 하나만 통과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궁금증이 생기죠. 만약에 이 법안, 이 클래리티 법안이 정말로 통과된다면 기관들의 돈은 과연 어떤 코인부터 싹 쓸어 담게 될까요?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긴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상승할 것 같고 이번에는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좋은 매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장은 항상 예상치보다 빨리 꺾이기도 하고 예상보다 오랜 시간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매매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 매매를 반복하는 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상승 구간에서 심리적인 저항 구간 고려해서 분할 익절 매도를 안내드렸던 이유들 역시 같은 원칙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는 이런 분들이 결국에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하락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정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눌림목에서 단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섣부르게 수익 실현받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하락, 눌렸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타 매수 자체에서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주력 종목들, 주력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시려는 게 당연한 거고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RWA 테마라거나 AI 인공지능 테마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여러가지 힘이 강한 섹터 종목들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미리 추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타점 맞는 것들만 실시간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